예, 복지 논쟁 불 붙었다. 불 누가 붙였습니까? 유명한 사람 붙였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또 그리고 이번에 긴급 재난수당 지급 등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요즘 계속 꺼내고 있죠. 그래서 뭐 긴 거 볼 거 없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대통령의 선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불평등 해소를 위기 극복 방향으로 제시한 겁니다. 즉 기업체에 돈을 많이 밀어주는 것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코로나19 위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영세 성인들, 노동자들을 보살피고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을 중심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얘기고요. 고용보험 혜택 넓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은 안전망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 월급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겸해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당장 식당만 해도 노동자들을 다 해고하고 주인이 혼자 일하는 풍경 요즘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수고용 노동자들, 즉 사실상 노동자인데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포크레인 기사,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캐디, 택배, 배달원 등 뭐 이런 택배 노동자 등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굉장히 큽니다. 삼성생명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큰 기업에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마음대로 썼다가 뺐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하게 되면 비용 지출이 늘게 돼요. 그리고 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을 들게 되면 국가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보험사, 대기업이죠.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사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해서 이 국회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안전망 설치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것은 국회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인물들 제가 다음번에 별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2차 재난지원금에 쓸 돈을 사회안전망 보강에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경향신문의 기사가, 저는 뭐 이것도 이것대로 논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어려우니까 2차로 30만 원씩, 1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라는 주장이 있죠. 이재명 지사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람들이 이거 내가 위험할 때 30만 원 국가가 주는구나. 근데 사실 그 국가가 준 돈은 바로 세금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부채이거나, 어쨌든 나라가 안전망을 깔아준다는 생각이,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하면 세금을 내고 세금을 올리는데 저항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재난 지원 수당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더 줘서 국민들의 그 기본 삶을 보살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효능감을 높이는 일, 해볼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얘기를 뭐 경향신문의 주장도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게, 재난지원금을 또 주자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왜냐? 위기 상황에 대응할 제도가 전무했던 3월 말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 10조 원대 예산이 있다라면 선별적 지원 정책을 보강하자. 즉 긴급 재난지원금은 3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전 국민이 14조 3천억을 쓰는데
실업급여 정부 보고에서 고용보험 대상 실직자들에게 12조 9천억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업체가 고용을 유지하겠다라고 서약을 하면 지원하는 금액 1조 7천억,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노동자들, 고용직들, 예술인들, 프리랜서들 이런 사람들도 오는데 1조 5천억인데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거를 줄인 다음에 그 돈으로 일자리가 의사 있는 기업의 돈을 더 늘려주고 프리랜서의 돈을 더 늘려주자. 일부만 혜택을 보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들, 긴급한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이건 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대통령의 고용보험은 절대 충돌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런 가운데서 협의점들을 찾아가는 문제인 거고 그런 가운데서 좋은 안을 내는 문제인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서 이것이 기본수당 형태로 돼서 그렇게 돼서 앞으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점점 가는데 실험을 해보는 단계를 삼자는 것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실험 이제 그만하고 당장 급한 사람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이 급감한 취약계층에게 주는 돈 이런 돈도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논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오늘 기사입니다. 랩 2050 지난해 10월에 제안한 랩 2050 이원재 대표고 기본소득당하고도 많이 연관해서 일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전 국민 10만 원 줄 경우에 연 60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복지구조 조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득공제도 없애고 기초연금 없애고 아동수당 없애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없애고 일자리 안정자금 뭐 이런 등등을 없애자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 랩 2050의 주장을 제가 읽어보지 않고 조선일보를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지금 보수 세력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꼭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복지 구조조정. 복지를 대폭 줄이고 전 국민에게 이건희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나눠주자라는 쪽으로 주장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서 마치 그걸 찬성하는 척 하지만 기본소득 좋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주려면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라는 레토릭을 구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와 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혜택을 다 없애고 기본소득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안에는 이런 식의 복지제도에 대한 축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부분 증세 그리고 초반기엔 실험을 통해서 조금씩 돈을 주면서 조금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사회적인 실험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모든 예산을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닌데 조선일보는 벌써 이야기를 꺼내서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봐 그거 안 되는 거네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한 축 아니다 기본소득 좋다 그런데 복지를 없애자 일 안 하는 놈들 주는 돈들 다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자라는 보수 우파의 주장이 함께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이 주장을 액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이원재 대표의 그 랩 2050의 기본소득 폐지 제도와 관련돼서는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위기안전망, 고용보험 혜택을 넓히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쪽에도 우리가 힘을 실어야 될 뿐더러 똑같이 그런 가운데서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이게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지만 전문가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숫자만 알거든요. 정치인은 무엇을 합니까? 민심을 알죠.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수당을 받아서 느꼈던 그 행복감,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안도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포함돼야 그것이 다 늘어나서
결국은 뭘로 연결된다고요? 증세에 동의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지급하자는데 동일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배척하지 마시고 박원순, 김경수, 이재명 자치단체장들이 벌이고 있는 이 선의의 토론, 이런 내용도 지켜보시고 대통령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가운데 같이 내용상 합의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첫 번째 소식 마치고요.